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새해 계획을 세울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독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왜 이렇게 독서는 작심삼일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독서가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할 수 있는지 인지심리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즐거움을 알려주실 분,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비욘디 채널에 네. 출연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네. 안부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나온 다음에 전 뭐 큰 생활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기는 네.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 네. 네, 알아서 잘 자라겠죠. 네.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의 삶이 대부분 별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외부 활동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희 오늘 주제가 독서잖아요. 네, 네. 그 새해 계획하면 빠지지 않는 게 맞아요. 독서여서. 그리고 요즘 그 책 출간이요. 네. 최대 출간량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요. 네네네. 새해에 목표를 다들 세우시잖아요. 그 중에 항상 독서가 꽤 상위 순위에 올라오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하나 살펴봤는데 독서가 5위더라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건강 뭐 이런 거 일단 중요하게. 빠지지 않고 네. 건강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체중 감량. 체중 감량, 네. 다이어트. 그 다음에 요즘은 재산 늘리는 거 뭐 이런. 있죠. 네. 경제 공부도 네,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독서가 그거 다음으로 온다는 거는 사람들이 독서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왜 독서냐. 두 번째는 왜 새해 목표로 독서를 생각하느냐. 맞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서 왜 하세요? 저는 근데 사실 네. 교수님 좀 책 많이 읽으시죠? 교수시니까. 저는 직업상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도 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꽤 많이 읽는다고 네,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도 달에 한 5권은 읽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편이에요. 물론 일도 있지만 일에서 하는 신간 읽기도 포함이 네, 되지만 네. 그래도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는 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한테 독서를 왜 하시냐고 여쭤보면 1등이 부동의 1등이 자기 개발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똑똑해지려고. 네. 근데 자기 개발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근데 왠지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도덕적인 의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개발이. 근데 이렇게 된 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자기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서양으로 보면 중세까지만 해도 독서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의무였어요. 네. 예를 들면 성직자, 관료 이런 분들은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분들한테 독서는 노동이었죠.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선비들 상상해보면. 네. 책을 안 읽으면 그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실은 노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그 임금들, 왕들의 삶을 살펴봐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뭐 사서성경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무조건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일종의 노동이었다고 보는데 이게 계몽주의를 거치면서요. 어떻게 됐냐면 일반 대중도 이제 세계관이 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갔고요.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도 내가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려면 나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거기에 독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미래는 없어요. 굳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의 시간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새해에 이거를
독서를 하느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농경사회의 순환적 세계관, 시간관에서는 특별히 새해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농번기에 그냥 해야 할 맞아요. 일들이 다 네. 주어졌었죠. 네, 네. 그냥 반복되는 주기에 따라서 절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혹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올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근대를 넘어서 현대로 오면서 지금은 시간을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잘 써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도덕적인 의무인 자기 개발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적으로 네. 안 하면 네.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문득 든 네. 생각이 저도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뭐 책을 읽는다고 뭐가 좋을까? 책을 안 네, 읽는다고 네, 네, 네.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진 네.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직업상 책을 자꾸 많이 네. 읽어야 하셔서 약간 맞아요. 분노의 그런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서 그런가요? 근데 그 독서를 사람들이 왜 하게 됐을까? 특히 자기 네. 개발의 목적으로 왜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책만큼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책보다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사실 엄청나게 이득이 많은 작업이긴 합니다. 동시에 지금 싫어하시는 것처럼 되게 그런가요?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중세 시대의 노동처럼 책이 다가왔던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일정 부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셔야 되니까 나 저거 언제까지 안 읽으면 맞아요.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데드라인이 있죠. 네, 일로 하시면 아무래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인지심리학 전공이니까 인지심리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일단 가장 큰 이득은 책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보는데 좀 추상적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은 너무 불편해요. 사실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르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수님께서도 강조해 주셨죠. 네. 인간은 쓸데없이 생각을 낭비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머리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음. 제일 좋은데 책을 읽으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를 매우 귀찮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는 거예요. 보통 이제 독서를 권장하시는 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그게 특히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뭐 이럴 때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이 풍부해진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좀 발산적 사고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이 책을 읽으면 거기에 대한 심상이 떠오르기도 네. 하고 그 심상이 떠오르다가 갑자기 뭐 이 내용 약간 영어랑 연결되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거는 책에 있는 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있는 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 우리가 책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빈틈을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 실시간 상상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책에 있는 빈틈을 채워나간다는 거고요. 네. 그걸 조금 더 심화해서 하면 행간을 읽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아무 말 없이 그저 숟가락만 들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뭔가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네. 숟가락을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등장인물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네, 그렇죠. 동시에 우리가 무슨 생각들로 이어지냐 하면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 사람이 아무 말이 없다. 왜 입을 닫았을까? 왜 아무 말이 그쵸. 없을까?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관련된 감정들을 떠올리고요. 또 그저 숟가락만 들었다. 그저 숟가락만 들었다. 그냥 숟가락을 들은 게 아니라 그저 숟가락만 들었다면 사실은 무언가 다른 게 할 게 있는데 참고 일부러 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 부사를 써서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싶었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어진 정보는 되게 작아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숟가락만 들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숟가락만 들었다. 딱 네 단어네요.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추론을 해나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추론하는 능력이. 그래서 생성형 AI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네. 그래서 추론 엔진을 장착한 거거든요. 사람처럼 보이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생성형 AI에서 뭐 질문하시면 요약해주고 이런 거를 더 찾아줄까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추론 엔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오래전부터 항상 추론을 해왔어요. 이건 왜 그러지? 이렇지 않을까? 아,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그 추론을 해나가는 건 독서를 하는데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구조랑 계속 연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문장에서도 숟가락을 드는 상황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떠올려요. 자동적으로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 잘못 이해했었네 하면 수정해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했을까? 작가의 세계관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맞춰보고 내 세계관과 비교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를 그 과정에서 자꾸 의미 있는 단위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게 구조화된 생각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네. 파편화된 생각들을 네.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하게 해서 구조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맞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네. 독서가 주는 네. 이득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독서를 하면 사회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적인 생각이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독특하네요. 왜냐하면 독서는 혼자 하는 행동인데 그럼요. 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완전 도와줍니다. 네. 책 읽으실 때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있고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있고 네. 그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대화하는 장면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혹은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대리학습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면들을 내가 평생 다 경험해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책을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접하고 대리학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심리학의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마음 이론. 네. 마음 이론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다가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혼자 있을 때 했던 일을 막 얘기해요. 근데 모르잖아요. 왜 몰라? 상황을 잘 모르죠. 네네네. 근데 아이는 그걸 잘 이해 못하죠. 맞아요. 그게 마음 이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계속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거 성인도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은 정말로 맞습니다. 네. 근데 독서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경험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대화가 오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생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최근에 네. 그 어떤 출연진을 배웠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만난 건 아니고 네. 다른 PD님이 배웠어요. 근데 그 출연진 분이 이제 제 PD님을 보자마자 어디로 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초면인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 그래서 일단 좀 당황했지만 네.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네네네네.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PD님 말고 다른 스태프분들에게도 네네. 계속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례하게 아. 행동을 하셨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약간 저희가 좀 네, 꽤 있으시죠. 꼰대라고 네. 부르는 네.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책을 안 읽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럼? 그런 분들이 네. 좀 소설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설. 네. 그 전문 서적 말고 네. 전문 서적을 혼자 계속 이렇게 읽으시면은 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대리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책 종류에 따라 다른 거네요. 네, 물론이죠. 네, 전문 서적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그 혼자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서적만 자꾸 읽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성이 조금 그러면은 중요한 건 어쨌든 사회적 상황을 대리학습할 수 있는 소설, 문학인 네. 거네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읽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독서가 주는 심리학 이점들을 들어보니까 와 이거는 학생들이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물론 어른도 필요하지만 학생 때부터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맞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책 읽는 습관이 안 된 분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근데 왜냐하면 또 그 요새 저희 MZ 세대, 네네네. 특히 이제 젠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 네네. 너무 익숙한 상황이거든요. 유튜브, 뭐 SNS, 네. 숏폼 네. 그런 상황에서 지식을 얻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책을 좀 멀리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쵸. 지금 저기 해피바이러스님도 쇼츠 중독에서 그렇죠. 벗어나는 게 올해 목표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쇼츠 중독 교수님은 쇼츠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보죠. 저는 네. 매일 보는 것 같아요. 매일 보세요? 네. 네. 혹시 프리미엄 구독하시나요? 네. 당장 끊으세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은 광고가 안 나온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광고가 나오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쇼츠는 그 영상 안에 광고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2개 보고 나면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보다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리미엄은 끊임없이 계속 올려요. 네. 계속 가요. 네. 계속. 그래서 오히려 광고가 나를 잠깐 빠져나오게 해주거든요. 저는 프리미엄 구독하지 말라고. 그거 약간 실생활 팁이네요. 네. 해피바이러스님은 네. 유튜브 프리미엄을 한번 끊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숏폼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숏폼은 영상이죠. 그리고 숏폼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 영상 자극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상 자극하고 그 책은 우리 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근데 똑같이 시각으로 보는 건데도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정보는 같죠.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얘기를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책으로 보여주거나 하면 제공하는 정보는 같지만 자극은 아예 달라요. 자, 영상은 주로 시각 자극이랑 청각 자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극들은 영상을 볼 때 그냥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됩니다. 매우 빠르게. 네. 고민할 필요 없고 상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처리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머리를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떠먹여주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고 나서 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좀 전에 뭐 봤지? 많아요.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처리를 깊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근데 독서는요. 글을 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기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뭐 한글 자모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기호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서 변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변환하는 과정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계속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느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 비해서. 네. 매우 느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를 하는 동안 상상하면서 계속 빈칸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 읽다가 떠올려보고 이런 건가 하고 다시 또 읽어보다가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영상은 보시다가 멈추는 거 되게 어렵지만 독서는 읽다가 멈추는 거 굉장히 흔합니다. 네.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읽다가 멈추고 생각하는 거 내가 왜 집중하지 못했지라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구나라고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읽다가 집중이 안 되네. 네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졸리다. 네. 이렇게 졸리다 말고. 졸리다 졸리다 아니에요? 말고. 네. 그 전까지 네네네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덥거든요. 네네. 나중에 읽어야겠다.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네요. 네. 실제로 너무 피곤하면 글이 잘 안 들어오죠. 네네. 그럼 피곤할 때 글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읽다가 자꾸 관련된 다른 생각이 나서 네.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도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생각이 뭐 이렇게 저렇게 발전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아니요, 지금 생각이 많아지신 겁니다. 저 진짜 그렇거든요. 네네. 책 읽을 때. 그리고 특히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런 경험이 자연스럽거든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읽어도 된다는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요, 이게 여기서부터 쭉 글자를 읽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그 다음 줄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작업기억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영상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 거를 기억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책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작업기억의 용량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작업기억은 컴퓨터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 작으면 속도 엄청 느리고 잘 안 돌아가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작업기억의 용량이 부족해지면 작업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기억의 용량을 늘린다는 거네요. 네.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작업 기억은 막 한 뭐 7개에서 8가지 뭐 이렇게 네. 7 학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배웠던 거. 네.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작업 기억의 용량을 늘리는 건 그 7이라는 숫자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단위예요. 그러면 이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만들면 여러 개가 묶였으니까 네. 내가 기억하는 정보의 양은 늘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청킹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그런 게 잘 돼요. 그러면은 책을 읽으면 이런 게 어떤 실생활에서 멀티태스킹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요 장면에 있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뒤 맥락, 복선, 논리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으셔야 맞아요. 잘 읽혀요. 네. 그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작업 기억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다른 데로 적용하면 내가 누군가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계획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주제인 건지 이런 것들 다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작업 기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기억의 용량이 혹은 충분하고 그게 잘 가동이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훈련을 시켜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 영상을 읽는 거에 비해서 또 다른 장점이 그 뇌의 여러 가지 영역을 자극을 해줍니다. 영상은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 두 개만. 네, 주로 대부분 그렇죠. 근데 책은 일단 여기 후두 옆 아시죠? 여기 시각 피질 있잖아요. 1차적으로 거기를 자극을 하겠죠. 글을 읽으니까. 그 다음에 측두엽에서 측두엽의 언어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 옆쪽에
여기서 의미 파악하고 또 정보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두엽으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인지 통제 기능이 있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거는 필요 없어. 요거는 더 좀 깊게 봐야 돼. 이런 것들을 해요. 요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책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그러니까 여기 뇌를 전반적으로 다 쓰는 것을 넘어서서 네. 느낀다. 네. 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넘어서서 네. 촉각으로 책의 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후각으로 책의 냄새를 맡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책을 엄청 많이 읽으면 발달하는 어떤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당장 해보셔도 돼요. 아, 그러니까 책을 잘 읽는 방법 중에 네, 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책 많이 읽으시니까 네. 어떤 책은 조금 거칠거칠한 질감으로 만들고 어떤 책은 아주 반짝반짝하는 걸로 만들고 어떤 책은 매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르게 만드나요? 아,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과 내용과 좀- 대부분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이제 냄새 맡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이렇게 짚었을 때 그 책의 질감도 한번 좀 이렇게 네, 느껴보고 향도 한번 고서라면 한번 이렇게 네, 고서. 느껴보고 그쵸. 네. 하는 것들도 네, 어쨌든 네. 그 책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는데 도움이 된다는 네, 거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 요새 또 밀리의 서재라고 네,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을 많이 네. 들으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책 읽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내용은 같지만 네. 밀리의 서재는 단계를 하나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글로 읽을 때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 눈이 읽으면서 동시에 청각적으로 바꿔요. 예를 들어서 새해 목표라고 써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시각적인 자극으로만 처리하지 않고 여기 안에서 새해 목표라고 나도 모르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자극이 청각 자극으로 변환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밀리의 서재를 읽을 때는 청각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시각적인 게 변환하는 과정이 생략된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더 있는 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거고 단서도 더 훨씬 많아요.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하나가 빠지는 거네요. 네, 네. 한 과정이 빠지는 그렇습니다. 거다. 네. 뭐 그게 나쁘다고는 아니지만 네. 그냥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갖는 장점이 하나가 사라지는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밀리의 서재로라도 읽고 싶다. 그건 권장할 일이고요. 여유가 더 있으시다면 책을 네, 네. 직접 네, 읽는 그렇습니다. 것도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님께서 네. 책을 느낀다. 아하, 고수가 하는 것이네요라고 얘기를 아니요, 지금 해주셨어요. 해보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질문 주신 것들 조금 네. 받아보고 네. 가겠습니다. 앞에 것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VNR님이 제일 먼저 책만 읽으면 졸리다 얘기해 주셨고요. 네. 생각 많은 밤님도 한 페이지 읽고 딴 생각하다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을 때가 많다라고. 네. 이게 약간 그 책 진입 장벽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나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포기하시는데요. 한 페이지 읽고 딴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더더구나 책을 오래 읽는 분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접하는데 딴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나는 그때 몰입이 잘 안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아니.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몰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책 전체가 어떻게.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잔잔하고 흐린 날님도 교수님도 읽다 포기한 책 있으세요? 네. 네, 있습니다. 종종 포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하는 책들도 많거든요. 네. 묵히 두꺼운 책 이런 거 저라고 어떻게 한 번에 다 읽겠습니까? 읽다가 포기하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적 꽤 많아요. 네. 교수님도 근데 보통은 인지적인 네. 서적을 많이 읽으시죠? 그러니까 전문 서적을 훨씬 더 많이 읽을 수밖에 없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 그러니까 심리학, 인지심리학이기 때문에 철학이랑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철학자분들이 쓰신 책들도 종종 읽게 되는데 네.
존경합니다.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네.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음. 생각도 가끔 해보고,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에 다 소화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재밌는 건 그렇게 돌아오면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유레카 순간들이.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힐 때 그 저자나 네. 관련된 강사분들이 하신 강의? 네네.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다시 읽으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역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셔가지고. 이것도 네.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네. 심리학적인 꿀팁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왜냐하면 영상으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현정 님도 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추상적인 기호를 변환하여 이해한다. 해석을 네네. 수반한다. 명심하겠다. 저는 성격이 급해 후딱 읽어야지만 되는 성격이어서요. 읽다가 멈추고 생각하면 한 책을 몇 달 동안 읽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그러셔도 하셨어요. 됩니다.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책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석 달째 읽고 있는 책. 이거는 2주 만에 다 읽은 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여전히 꽤 오랫동안 다시 반복해서 읽는 책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맞아요. 그다음에 저스티민님께서 교수님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독서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의 다음 질문인데 네네. 사고 방식이나 판단에서 실제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긍정 상쾌님께서 요즘처럼 자극이 많은 시대에 깊이 읽는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다.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깊이 생각하는, 깊이 읽는 능력이 사라지면 AI가 부리는 인간이 됩니다. 주체성, 에이전시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AI에게 부림을 받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깊은 생각에 대한 강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 다음에 우성님께서요. 40대 중반인데 5분만 딴짓하면 그 전에 학습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독서하면 기억력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미 70대 뇌가 돼버린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댓글 남기셨어요. 네. 5분 딴짓하면 그 전에 학습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건 누구나 그렇고요. 네. 그리고 독서를 하면 기억력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자,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 책을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읽다가 집중을 너무 못하네 하고 다른 거 하고 안 돌아오세요. 그냥 좀 읽다가 집중이 안 되네 하고 다른 거 하고 다시 돌아오시는 연습을 하면 돼요. 처음보다 그 다음에 왔을 때 조금 더 길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조금 더 길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려가다 보면 충분히 저는 쭉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좋아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저도 그 막 리처드 돈키슨 막 이런 두꺼운 책을 지금 한 1년째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소설책은 막 삼책 이런 재밌는 소설들 있잖아요. 그 금방 읽어요. 아까울 정도로 금방 읽어요. 그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 책을 1년 동안 읽고 있다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겠네요. 우성님 정말 자연스러운 거니까 좋아하는 책부터 먼저 하나 읽어보고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좋다고 하시네요. 그다음에 이현정님 질문도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려 하고요. INF1234님께서 필사가 사고 확장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까요? 요새 필사하는 책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고 확장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필사를 한다는 건 손의 감각을 익힌다는 거고요. 이거는 인지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체화된 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귀가 어둡다고 할 때 여기가 어두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두운 걸 본 그 물리적인 경험을 심리적인 경험에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손을 씻었다. 이것도 그냥 더러운 게 있어서 씻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를 털고 나온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그 신체 감각, 물리적인 경험과 심리적인 경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각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필사를 한다는 거는 손의 감각을 훨씬 더 정교하게 익힌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고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칼의 노래를 쓴 그분은 김은 작가님. 네. 항상 원고지에 써 나가십니다. 이렇게 꾹꾹 눌렀을 때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을 느낀다고 하세요. 그분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이 손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쭉 밀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체 물리적인 경험이랑 심리적인 경험이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근데 요거 자체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들을 생각해 준다는 건 아니죠. 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 바깥 영역까지 확장시켜준다는 아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개인으로 생각해야 되네요. 맞아요. 내가 네. 필사하는 그 행동은 네. 체화된 인지를 통해서 네. 좀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뇌를 발달시키고 네. 이런 거지.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모르던 어떤 것까지 사고가 네. 확장되지는 네. 않는다. 네. 그리고 그 이제 비욘디 구독자분들은 여기 뇌를 좀 잘 아시잖아요. 전두엽에 인간의 전두엽에는 운동 영역이 다 몰려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데 쓰는 영역들이요? 네. 여기 손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여기 있거든요. 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만큼 정교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전두엽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가장 정교한 게 손이잖아요. 네. 요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로봇 기업에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손, 5개 손가락의 이 자유도를 구현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되게 좋은 행동이네요. 네, 그러면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INF1234님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고요. 오영도님께서도 같은 것도 책에서 접할 땐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아, 이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현정님은 괴테를 읽다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하네요. 아, 네. 괴테라니. 괴테. 네. 그럼 교수님 이제 그 질문 네. 드려볼게요. 그 독서가 네. 문해력을 높인다고 또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책을 읽는 활동이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독서가 문해력을 높인다고 할 때 일단 조금 요즘 많이 오해하시는 것부터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문해력이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일단 문해력이 낮아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심심한 사과, 심심한이라는 단어 뜻을 모른다거나 중식, 그다음에 금일 이런 거 중식이라고 했더니 중국집에 간다거나 금일이라고 했더니 금요일이라거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를 모른다고 해서 문해력이 낮은 건 아닙니다.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문해력이 낮지는 네. 않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것들은 요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예요. 네. 예전에 석식,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명일, 잘 안 쓰죠. 요즘. 자길, 안 쓰잖아요. 이메일도 잘 안 써요. 네네네. 근데 여전히 쓰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전에 자주 사용하던 그러나 지금은 별로 쓰지 않는 한자어를 모른다고 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이게 사실 굉장히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청년 세대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 뭐 두쫑쿠 이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드셨습니까? 아, 그럼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좀 나눠주시지. 아직 못 드셨어요. 네,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쓰던 단어를 모를 수 있다. 그러면 알려주면 되죠. 그걸 구박할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지금 쓰는 단어 모르면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오해를 좀 먼저 풀고 싶었고요. 그래서 문해력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문해력과 독서는 뭐가 더 큰 개념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해력이 더 큰 개념입니다.
독서는 말 그대로 책 읽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런 거고요. 문해력은 거기에 더해서 내가 책을 통해서 혹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문해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통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말하고 쓰는 능력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문해력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엔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휘력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어휘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내가 가진 지식 그리고 이해의 범위 이런 것들을 키워주잖아요.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거기에서 사전적인 정의만 알고 계시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거의 쓰임, 그러니까 맥락적인 사용법을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독서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 독서를 하면 어휘가 쓰이는 다양한 그 용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서 이걸 단순히 읽는 걸 넘어서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 과정이 왜 이 단어가 쓰였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나만의 문장으로 바꿔보고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진짜 문해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곱씹어 본다. 네. 그러니까 책을 그냥 읽지 마시고 한 번씩은 곱씹어 보시면 이게 정말 문해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곱씹어 본다. 네, 네. 책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본다. 네. 그게 책을 잘 읽는 활동, 맞아요. 방법이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실 수 있다면 본인이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책 클럽 뭐라고 하죠? 네, 북클럽. 북클럽.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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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클럽 같은 데 가서 함께 좀 이렇게 감상도 나누고 맞아요.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네. 왜냐하면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북클럽에 가서 이야기해 보시면 서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바로 이해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기회죠. 네. 맞아요. 그러면 소통 연습은 거기서 당연히 그냥 되겠네. 되는 거죠. 네. 그러네. 그래서 그런 데도 한 번씩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 뭐 책바도 있다네요. 책바도 있고요. 뭐 텍스트 힙이라고 네, 해서 네, 네, 네. 책이 요새 힙한 문화로 맞아요. 또 이렇게 네. 간주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책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 네, 네. 근데 교수님 이거는 질문 없었는데 네, 요새 애니메이션도 사실 상당한 인기를 맞아요. 끌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애니메이션도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가 있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서로 간의 대처법도 볼 수 있고 네, 네, 네. 그렇잖아요. 애니메이션 영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 이런 애니메이션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네네네네. 바꾼 거. 네. 네. 그래서 뭐 진격의 거인을 가지고 내가 에렌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네. 걸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것도 물론이죠. 똑같은 도움이 네, 되겠네요. 네. 네. 일단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그거를 다른 사람과 나눠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네. 하다못해 너는 이 캐릭터가 좋아, 이 캐릭터가 좋아 이런 거 하셔도 돼요. 맞아요. 뭐 캐릭터 사다리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누가 최애 캐릭터냐 뭐 이런 거 고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로만 안 끝나잖아요. 왜가 붙고 맞아요. 이유가 붙고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과정이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비슷한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독서를 막 시작하려는 네, 분들에게 네. 좀 교수님께서 추천을 할 만한 네.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좋은 책 어떤 게 있을까요? 와, 이거 책 한두 권만 추천해달라고.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책을 추천하는 게 저는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좋은 책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지금 구독자분들도 관심 가는 분야들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데 그럼 좋아하는 책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 얇은 책. 그래요. 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책을 많이 읽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어떤 장르 혹은 어떤 주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장르나 주제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근데 이제 굉장한 백과사전을 아니 자신감이. 그렇지는 않지만 네. 특히 심리학 책은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추천할 수 그거는,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독서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어보시면 네. 진짜 답하기 어려워요. 음. 근데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독서에 흥미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 책은 비춥니다. 두꺼운 책 절대 포기하게 만들어요. 맞아. 네. 빠르게 일단 완결감을 느낄 수 있게 얇은 책을 읽으시는 거를 저는 강추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얇은 책을 네, 네. 한번 읽어보셔라. 쉬운 책. 쉬운 네, 책. 쉬운 책부터 읽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가장 좋아하는 책 없으세요? 저는 제 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깊은 생각의 힘을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네요. 그 심리학 책 중에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연대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명작이죠. 네, 그 책이 얇아요. 맞아요, 얇아요. 네, 얇고 심리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일상과도 연결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진화 과정과도 연결할 수 있는 책이라서 처음에 읽으시기에 괜찮은 책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저도 행복의 기원 되게 좋아해요. 대학교 때 처음 읽고 약간 그 사고의 기반을 한번 깬 책이었어요. 행복이란 게 저는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개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네. 호모사피엔스면은 단 하나의 행복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고 마무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올해 진짜 딱 제대로 10권만 읽어보고 싶다라고 다짐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좀 심리학적으로 실패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책 추천한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요? 네, 실패 확률을 낮추는 방법. 일단 내가 언제 읽을지 시간부터 정하세요. 독서 시간이요? 그게 뭐 무슨 요일 몇 시 이렇게 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읽을 분량도 미리 정하세요. 뭐 요만큼 챕터만 뭐 이렇게. 근데 분량을 정하실 때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실패해도 크게 부담감이 없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만큼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오후 4시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책 10쪽을 읽을 거야. 그럼 10쪽 읽는데 좋아하는 책이면 한 10분이면 다 읽으실 거거든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 읽게 돼요. 그리고 그게 점점 습관이 됩니다. 근데 일요일 오후 4시에 한 챕터를 무조건 읽겠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입장벽이 높네요. 실패하고 나면 자책감을 느끼게 되고요. 다시 하려는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패해도 부담이 없는 정도로 정해서 쭉 읽으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아하는 거랑 연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커피 마실 때 책 읽겠다.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좋네요. 커피 마시면서 책 읽겠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겠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랑 연결시키는 것도 좋다. 비욘디를 보면서 책을 읽겠다. 이런 것도 집중이 괜찮습니다.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보고 나서. 보고 나서요. 관련된 책을.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근데 이현정님 아이가 심리학과 입학 예정이시래요. 어떻게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 예전보다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셨는데 심리학이 저희는 선진국 학문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미국이 심리학이 제일 커요. 그렇죠. 사람에게 관심을 선진국일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되니까 심리학 전공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또 인간의 마음을 끝까지 탐구하는 학문이니까요. 그러면은 일맥상통하게 또 새해 시작하면서 또 마음의 힘을 좀 교수님께서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있는.
근데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지만 조금은 담담하게 이렇게 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언가 쌓여 있는 게 있고 그냥 잘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거 말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만이라도 찾으셔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지금 찾으셔야 돼요. 12월 달에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1월에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김태훈 교수님 뵙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